뭐 시황제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14명 중에 제일 대표하는 사람이 서기장 응우엔 뿌쫑입니다. 그런 인물이 김정은을 만났다? 호치민 이후에 최장수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4명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보반 트엉이 이제 새 국가주석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국회의장인데요. 누구일까요? 부앵딩 후라는 인물입니다. 3위는 판민증이라는 이제 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3일 초 특별회를 거쳐 새 국가주석을 뽑을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보반 트엉이 이제 새 국가주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름이 이제 보반 트엉입니다. 보반 트엉은 2차례 중앙정치국 위원을 지낸 인물이자 베트남 역사상 최연소 중앙 서기처 서기로 뽑힌 사람입니다. 베트남 공산당 안에는 이제 서기국, 뭐 서기처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약 14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연소로 뽑힌 이제 사람이고요. 현지에선 응우엔 뿌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후계자로 보반 트엉을 염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여러분 어색합니다. 응우엔 뿌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입니다. 직전에 국가주석을 맡았던 응우엔 수엄 뿍 베트남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이제 참모들이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갑작스럽게 물러났는데, 응우엔 수엄 뿍 전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제 그가 이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위원, 그리고 이제 13기 중앙위 위원, 국방안보위 위원장 등 이제 당시에 이제 모두 이제 올해 1월에 사퇴를 하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해서 당시 베트남 사회 및 이제 뭐 아세안 지역에 상당한 이제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오늘은 이제 이 정치 시스템이 좀 어떤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국가를 전체를 통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과 좀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상무위원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 최상위의 정치국이 있고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7명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 형식상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7명 중에서 총서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요 정치국 상무위원 아래에 중앙정치국위원이 이제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중앙위원회라고 있는데 요게 약간 200명, 뭐 약 200명입니다. 200여 명이 이제 있고요. 요 아래에 전국에 있는 이제 공산당 당원이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이제 9천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중 각 지역별로 대표를 뽑습니다. 요 사람들이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9천만 명 위에 3천 명이 있고 3천 명 위에 중앙위원 200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말씀드린 중앙위 위원회가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7명의 이제 상무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 공산당 대표들이 이 3,000명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갖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지도자,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형식상 이제 시진핑은 국가 주석입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 총서기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사법 행정부의 수장인 주석을 또 맡고 있으면서 총석이라는 직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고 있으면서 군까지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및 중국 공산당 당, 거기에 군까지를 모두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베트남도 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가장 이제 높은데 이 당내 가장 높은 곳이 아까 말씀드린 중앙서기국입니다. 여기에 인원이
중국과는 다르게 14명입니다. 베트남은. 맨 위에 이제 그 14명 중에 제일 대표하는 사람이 서기장 응우엔 뿌종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뭐 이런 것들은 이 서기국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서기국 내에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는데 일종의 중앙 서기국이 집단 지조 체제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여러분 중국과 달리 공산당 서기국 인원을 14명으로 둔 것은 권력의 분산 때문입니다.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이 7명 모두가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 있다고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전체 독점하고 있던 그런 시스템이라 본다면 베트남은 좀 다릅니다. 원래 중국도 지금 시스템은 덩샤오핑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중국은 지금처럼 국가주석 한 사람에게 권력에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지주체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덩샤오핑조차도 윈난, 리펑 같은 공산당 내 이제 강경파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됐거든요. 집단 지도체제 아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天安문, 천안문 사태가 발발하게 된 것도 이 중국 공산당 내 이제 개혁파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 때문에 덩샤오핑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덩샤오핑의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마오쩌둥 이제 사후에 중국 공산당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물론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려한 나머지 덩샤오핑이 집단 지도체제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오늘날의 이제 정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중국은 그러면서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것이 이 시진핑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더욱더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또 통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임 학원이 물러나였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이번에 3년임까지 하면서 시황제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얘기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베트남도 이런 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정확히 봤던 겁니다.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랬기에 국부인 호지명이죠. 한문으로 표기하면 호치민은 집단 지도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권력은 공산당 총서기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트남 총서기인 응우엔 뿌종은 어떤 인물일까요? 응우엔 뿌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뿌종은 수도 하노이 출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1968년 베트남 공산당에 가입한 이후 쭉 당에서 활동한 이제 당 관료 출신입니다. 1997년 12월 상무위원회 이제 서기위원회 이제 그 당시에는 상무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무위원회 선출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쭉 상무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베트남 공산당 서기가 이제 총서기가 국가설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국가주석이고요. 응우엔 뿌종이 2011년 이제 공산당 총비서에 선출됐고 벌써 이제 12년째 재임 중입니다, 여러분. 총서기를 원래는 할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상자는 베트남도. 근데 2016년 12차 당대에서 이 규정을 바꿉니다. 그가 이제 왜 강력히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이제 연임에 성공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당내 글을 필적한 경쟁자가 없었고 아무래도 권력이 이제 원탑으로 부상되다 보니까 연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있고요. 2021년 2년 전에 3연임에 성공하면서 호치민 이후에 최장수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비서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둔 것이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도 가장 그랬죠.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 이런 강력한 부패 척걸로 국민적 관심을 이제 끌어모았죠. 당내에 또 지도체제, 자기 리더십을 공고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응우엔 이제 뿌종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응우엔 수엄북 전 국가주석은 여러분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제 막 베트남 아시안컵에서 우리 우승을 하자 그때 막 그 나와서 축하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응우엔 수엄북 전 국가 주석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겁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이제 총리로 재임하던 2016년부터 2021년 발생한 대형 뇌물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그가 물러났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의 사임 이전에 이제 외교부총리 그리고 이제 교육노동보건부총리 이제 2명이 이제 뇌물 스캔들로 해임됐고요. 장관급 이사 3명이 구속됐거든요. 이런 이제 부패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부패 척결 운동의 그 중심에 응우엔 뿌쫑 베트남 총서기가 있습니다. 그가 주도한 부패와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응우엔 수엄북 전 국가주석이 사임을 한다는 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베트남 이제 정치에 좀 정통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베트남 권력 시스템이 그만큼 응우엔 뿌쫑 총서기 중심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국가 서열 1위가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입니다. 그 공산당 총서기 아래에 국가주석이 외교, 국방을 책임지고 있고 총리는 이제 행정 등 내치를 책임지고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요 삼두마차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처럼 모든 것을 이제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4명이 아까 말씀드린 서기위원들하고 동시에 14명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세안 정상회담이나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대외적인 행사는 국가주석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아세안 플러스 3에도 주로 만나는 인물의 파트너가 요 국가주석입니다. 대외적인 행사는 여러분 국가주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실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석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2019년도인가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이제 직후에 이제 그날 참석했던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난 인물이 바로 이제 응우엔 뿌쫑 베트남 당 서기장이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 상황. 뿌쫑은 해외 정상과 만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직책이 국가 서열이지만 베트남 공산당 당서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국가주석은 외교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언론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인물이 김정은을 만났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했죠? 그건 바로 김정은이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자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끼리 만난 겁니다. 공산당 대표끼리 만난 거고요. 응우엔 뿌쫑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이제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그때 회담 성격도 중국 공산당 총비서인 시진핑하고 베트남 공산당 대표인 응우엔 뿌쫑과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만남의 성격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이제 성공하면서 만난 첫 해외 정상이 바로 응우엔 뿌쫑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도 베트남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응우엔 뿌쫑이 굉장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서열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인데요. 누구일까요? 부엥딩 후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국회는 이제 베트남 국회는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나라 300명이라면 베트남은 500명이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단원입니다. 상하 양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 임기는 5년입니다. 국회의장인 이 사람은 이제 경제부총리 출신이고요.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요 직전에는 하노이 당 서기를 맡은 인물입니다. 수도인. 국가선물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판민증이라는 이제 총리입니다. 행정부 수반인데요. 공학 박사 그리고 석사 법학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삼성이 이제 공장이 북부에 이제 꽝린성에 있거든요. 이 꽝린성의 당 서기를 지낸 입니다. 행정 관료를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였는데 무난하게 총리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권력이 더 서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응웬 수원폭 국가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원래는 이제 총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총리하고 국가주석을 모두 맡은 인물인데 베트남 역사상 뭐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외신들은 이번에 응웬 수원폭 전 국가주석이 물러나면서 시장 개방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개방주의자인 또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개방주의자가 친미파로 분류되는데 전체적으로 베트남 뭐 정계에서 뭐 친미파, 개방파가 개방주의자들이 힘을 잃을 거라고 이제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데 외신들의 좀 평가를 보면 이제 뭐 서방 외신들의 시각입니다. 서기장인 아까 말씀드린 국가설 1위 또 3위인 뭐 총리, 4위인 국회의장 모두가 이제 친중파라고 이제 외신들은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력하게 국가주석으로 거론된 이제 보반 트엉도 친중파거든요. 그렇다면 1, 2, 3, 4위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제 모든 국가 상위인 인물들이 이제 중국 친중파로 치어지면서 베트남과 중국의 밀월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고 국가하면서 인접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공산당이 당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지만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베트남은 좀 우리 적대적인 관계였고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베트남 입장에선 서구 뭐 미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응웬 뿌총 서기장이 온건파로 분류됐거든요. 물론 이제 친중주의에 가깝지만 정통 이제 공산주의자지만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이제 보반 트엉이 만약에 예상대로 국가 주석에 오른다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기울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뭐 여러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수 자국 기업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빼내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나라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중국으로 기운다? 그건 좀 억측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베트남도 중국이 필요하고, 베트남도 미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응웬 뿌총 총서기가 뭐 중국으로 기울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총서기라는 자리가 어쨌든 같은 공산당 비서로서의 시진핑과의 어떤 그런 또 뭐 가까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강경주의자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서 잘 균형 있게 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베트남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면은 앞으로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